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매지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매지원이 물론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유로 또다시 이제 하락은 했어요. 근데 낙폭은 만회하는 그런 패턴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가 물론 이제 가장 중요한 거 말씀드린 거 이제 투자 환기 종목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결국 이번 주 목요일 날 동시효과, 마감 동시효과 이게 지나게 되면은 그렇다면은 이제 코스닥 150 지수에서 퇴출이 되기 때문에 목요일 날 마감 동시효과 때 나오는 매물이 최대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하나 이게 1번이고요.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사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꼭 좋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자, 그럼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튼 뭐 매지원 참 안타깝습니다만은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종목은 또 해야죠. 액티브 종목은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영상 끄트머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고 한번 대박 내시고요. 매지원 지금 바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합니다. 상당히 혼동되고 고민되시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텔레그램 방에서 제가 그 고민을 해결해드리고 실시간적으로 정보와 사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지원 입장이라고 꼭 문자를 주시면 제가 텔방에 초대해드리겠습니다. 자,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협심해서 좋은 대안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꼭 문자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제가 서두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가장 핵심은 편출이 되는데 이것은 제가 규정상으로 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제가 드렸지만은 자, 투자주의 환기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은 이틀의 매매 거래일이 경과한 날에 다음 매매 거래일에 제외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번 주 금요일부터 제외가 되는 거예요. 금요일부터 코스닥 150 지수가 아닌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목요일 날까지는 결국은 이제 물량들이 나올 수밖에 없죠. 물량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수에 코스닥 150 지수 펀드 ETF 많잖아요. 그죠? 자, 물론 금요일 이후에도 나올 수 있지만 자, 이 기관이나 외인들이 ETF나 펀드에 들어가 있는 매지원의 물량을 지금 현재 이런 투자 환기 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계속 가져가는 것은 감사에 걸릴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일단은 축소를 하거나 뭐 일단 자꾸 물량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 네, 이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물량들이 또 쏟아져 나와서 여러분들이 보신 바와 같이 자, 기관 물량이 46만 주나 쏟아져 나오네요. 투신 뭐 연기금 네, 이런 데서 엄청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중요하게 생각할 게 있어요. 결국 공매도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보시면 지금 이런 식으로 공매도권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자, 공매도를 한번 살펴보세요. 자, 여기 좀 확대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확대가 잘 안 되네요. 공매도량이 하루 동안에 55만 주나 쏟아졌어요. 엄청나게 쏟아졌죠. 자, 이거는요, 여러분, 이제 코스닥 150에서 제외가 되는 금요일장부터는요, 자, 대차를 해주는데, 그러니까 주식을 빌려주는 데 있죠. 네, 빌려주는 데에서 주식을 빌려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부터는 이 공매도를 치고 싶어도 공매도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물량을 누가 빌려줘야 공매도 칠 거 아니에요. 물론 그 이전에 갖고 있던 거 가지고 이제 공매도 칠 수는 있지만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왜 빌려주는 측에서 빌려주는 기관 쪽에서 왜 대차 물량을 공급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자, 일단 투자 환기 종목으로 됐기 때문에 대차를 해준 쪽에서는요. 위험 요인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 빨리 물량을 다시 되받아서 위험 관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1단계적으로 신규 대차 같은 경우가 크게 늘기가 어려운 거고 공매 치는 자들이 많이 나올 수가 없다는 부분을 생각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는 또 주식을 빌려준 측에서는 말이죠. 공매도를 치는 애들, 그 빌린 걸 가지고 공매도를 치는 애들이 만약에
안 좋은 경우로 해당 기업이 내려간다고 한다면 주가가 아니면 뭐 다른 이상한 경우를 당한다고 할 때는 잘못하면은 주식을 빌려준 측에서는 이 주식을 되받아야 되는데 이 공매도 친 세력에서 물량을 빌려간 세력에서 잘못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죠? 뭐 파산하거나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대차를 안 해주는, 그러니까 주식을 빌려주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려간 놈이 망할까봐 신용 리스크죠. 그래서 주식을 잘 빌려주지 않는다 이거죠. 오히려 회수를 한다 이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매도가 지금은 피크를 이루지만은 이게 급격히 급감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급격히 급감을 하게 되면은 주가 자체는 오히려 공매도 부담이 없기 때문에 작은 매수세가 있어도 쉽게 위쪽으로 휘어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 점을 여러분들 좀 포인트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량 거래가 일어나는 부분들은 벌써 이제 그런 건들을 어느 정도 알고 또 들어오는 매수세도 있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손이 바뀌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위에서부터 3분의 1 토막 정도 난 다음에 반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7만 원 근처까지 갔다가 반전이기 때문에 꼭지점에서 그죠?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어떤 대반전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물론 매지원이 투자 한계 종목으로 지정이 된 것은 참 안타깝고 주가 급락은 안타깝지만 자, 그런 반사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어떤 전략을 수립하시는 게 좋겠다는 거죠. 네,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이제는 투자 주의 한계 종목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물량을 빌려주는 측에서 안 빌려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 공매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또 미리 빌려준 물량에 대해서 너네 빨리 갚아라. 그러면 공매도로 숏 커버링 쳐가지고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저는 봅니다. 일단 지금은 공매도가 많이 나오긴 했지만 오히려 이제 극에 달하니까 공매도가 많이 나오긴 했지만 이게 반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될 수가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공매도 보유잔고는 좀 이건 좀 늦죠. 3월 13일 날짜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건 의미는 없고요. 여하튼 나중에 사후적으로 확인을 이런 걸 해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감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금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저는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목요일 마감 동시효과 때가 가장 최대 물량이 나오고 그 다음에 금요일장부터는 좀 가벼워질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지원 지금 임상이 실패했습니까? 여러분 실패한 거 아니잖아요. 투자주의 한계 종목권이라는 이 건 그리고 재무제표 수치상의 그 법인세 차감 손실률 제가 지적을 해드렸지만 그것 때문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분모인 자총을 늘리면 됩니다. 그죠? 법인세 차감 전 순손실 나누기 자총인데 자총을 높이면 분모를 높이면 법인 손실률 법인세 차감 전 손실률이 50%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그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하튼 상황을 보고 수급을 보고 제가 뭐 장중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중요한 정보와 사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매지원이라고 문자 주시고요. 자, 무료 텔레그램 방 꼭 들어오세요. 매지원 입장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텔방에 초대해서 거기서 제가 긴급 정보 사인을 드리면 되잖아요. 그죠? 꼭 문자를 주시면 제가 작은 도움이나마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자, 그리고 제가 액티브 종목을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꼭 매매 잘 하셔서 좋은 결과 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여러분 이제는 말이죠. 액티브 ETF가 새로 출범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이 액티브 종목을 집중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액티브 종목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그 지수 ETF를 투자하는 것은요, 네, 이미 한물 가버린 겁니다. 네, 이제는 지수가 한 차례 큰 폭으로 급등했다가 흔드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그 코스닥 쪽에서 출범하는 액티브 ETF를 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ETF를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액티브 ETF에 편입이 될 종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냥 뭐 개인들 사는 종목들이 되는 거 절대 아니고요. 실제로 이 액티브에 편입이 되는 종목들, 네, 이런 종목들만이 차별적으로 또 큰 시세를 낼 거예요. 물론 여러분 코스닥 쪽, 액티브 쪽 ETF가 새로 출범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삼성하고 타임폴리오 쪽에서 먼저 이제 시작을 하는데 시작을 할 따름이고 이걸로 그냥 끝이 아니라 계속 연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기관에서 만드는 이 기관에서 만지는 종목들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패턴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아마 기사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감 잡고 계실 겁니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액티브 종목을 해야 된다. 이걸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수 ETF 쪽 관련주들은 사실 한물 갔습니다. 이제는 진짜 그 종목들 중에서 액티브 자산운용 쪽들이 간택하는 종목들만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삼성 액티브하고 타임폴리오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게 그냥 한 달 뭐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뭐 몇 달간 계속 이어질 거다라는 얘기죠. 이 부분을 주목하셔야 돼요. 삼성에서는 예를 들면 코스닥 핵심 성장주에 집중 투자를 합니다. 어리버리한 종목들은 투자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쪽만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타임폴리오 같은 경우는 신성장 종목 이쪽을 주로 공략을 하는 거예요.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그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국내 증시 역사상 최초입니다. 코스닥 비교지수 액티브 ETF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초 지수를 단순히 복제하지 않고, 그러니까 지수 쪽 ETF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수 쪽 ETF는 주로 이제 패시브라고 그러죠. 패시브. 펀드 매니저가 종목과 비중을 직접 결정을 하는 거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 종목을 잡자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시총 상위주에 대한 쏠림 현상 됐던 거는 이거는 지수 ETF예요. 그죠? 그러니까 종목별 차별화 장세 대응에 용이하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명확히 파악하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와 있지만 액티브 ETF하고 패시브 ETF하고 비교를 한 거 나와 있습니다만 패시브 ETF는 지수에 투자를 하는 거고 액티브 ETF는 종목에 투자를 하는 거다. 모든 종목 투자하는 게 아니라 엑기스 종목만 한다 이거예요. 시장 지수 대비해서 초과 수익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운용력이 종목과 비중을 직접 선택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예. 그리고 투자 전략은 수동적이 아니죠. 지수 추종하지 않기 때문에 능동적이고 시장 상황에 맞춰서 발빠른 대응이 가능하다. 그죠? 네.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 액티브 ETF에서 공략할 종목을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해서 저하고 같이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거예요. 논점은. 거기에 바로 포인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자산운용사가 그 삼성과 타임 이후에도 계속 출범해요. 하나자산운용, 미래에셋, KB, 신한, 한국투자신탁운용 이런 식으로 출범합니다. 그러니까 선도주자인 삼성이나 타임 같은 경우가 분명히 이제 상당히 고무적인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이쪽으로 또 자금이 몰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수 ETF 쪽이 아니에요. 액티브 ETF 쪽으로 몰린다 이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건과 관련된 액티브 관련주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뭐 한 종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전번으로 액티브라고 꼭 문자를 주시면 아시겠죠? 뭐라고요? 액티브, 그죠? 능동적인 그런 뜻이죠. 액티브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그 종목과 매수 타임과 매도 타임과 중간중간 AS까지 드릴 거예요. 액티브라고 꼭 문자 주셔서 이번에 한번 좋은 기회 한번 발견해 보시자고요. 예,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